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400만 원이 증발했다. 무슨 말일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일새 비트코인 하락액 4일새입니다. 4일새 415만 원이에요. 415만 원. 예,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얼마나 빠졌길래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 달러로 봤을 때 이게 뭐지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빠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2023년 8월 15일에 29,000 예, 29,000입니다. 이게 뭐 잘못 썼는데요. 예, 29,155.3입니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29,000 예, 29,000입니다. 29,000 예, 그리고 예, 2023년 8월 19일에는요 26,000이에요. 26,000 26,104.0입니다. 예, 26,104.0. 야, 이게 하락률이 10.6%고요. 3,091.3달러가 떨어졌습니다. 4일새에 3,091.3달러를 1,343원 오늘 달러로 계산하니까 415만 원이 415만 원.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게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죠. 실제로도 보시면 추세선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7월 13일만 하더라도요. 이게 31,466.10달러였습니다. 대단하죠. 3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8월 9일에 26,104달러까지 떨어졌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시장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되겠다. 작년 12월 31일에 16,537.40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16,000. 예, 제가 아마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트코인 유심히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인을 모르면 절대 시장에 들어가지 마시라. 코인을 아시면 여윳돈을 가지고 비트코인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거 제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도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요. 코인 장세 자체가 널뛰기라서. 비트코인도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 3월 12일에는요. 61,238.80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그해 11월 12일에는요. 예, 64,400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2015년 11월 20일에 보면 327달러예요. 327달러. 327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뭐 완전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출렁거림이 롤러코스터 장세와 똑같다. 그것도 롤러코스터 장세도 가장 어려운 가장 악마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볼 때 비트코인도 여윳돈으로 조금 투자했다가 사고 팔고는 해보는 게 좋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작년 12월 31일 16,537.4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입니다. 지금요. 관심은 가지고 있잖아요. 관심은 가지고 있죠. 제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제가 변곡점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말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요. 26,104달러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경계하면서 보자예요. 사자가 아닙니다. 경계하면서 보자입니다. 경계하면서 시장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경계하면서 시장을 지독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요. 예.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 실제 말입니다. 3억 7천만 달러를 매각을 했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확보를 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4,993억 원입니다. 이게 시장에 쫙 퍼졌겠죠. 아, 비트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팔았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이게 비트코인을 전량 처분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아주 악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악재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쭉쭉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저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또 오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세요. 지난 8월 17일에는요. 장중에 4.03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8월 17일 현재 4.284니까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6년 만에 최고치. 8월 18일엔 4.257까지 떨어졌으나 이게 떨어진 게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75%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4.75%.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7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이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사는 것보다가 그죠? 차라리 저축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시장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충격이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투자라는 것은요. 전통적인 투자, 우리 같으면 부동산 투자예요. 또한 말입니다. 주식 투자가 뭐 그 두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에 투자한다든가 채권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외환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왜 알아야 되나? 암호자산, 암호화폐.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시장은요.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시장의 흐름은 그에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의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모든 게 연동됩니다. 모든 게 연동돼요. 이 각자로 놀지 않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해보는 것도 한 번쯤 진입해보는 것도 저는 관심사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또 가상자산 관심을 가지되 뭐 이상한 가상자산은 보지도 마시고요. 저같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비트코인만 쭉 보는데 앞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만 보시면서 쭉 가시는 게 저는 방법이다. 여기도 한탕주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그 한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렇게 한탕주의의 시장에 몰리다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마음도 저는 피폐해진다고 생각해요. 마음도 피폐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한탕주의에 빠져서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요즘 시장의 추세가 이래.
나도 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고 조금 배워볼란다 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좀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시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한쪽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시장에 왜곡이 일어났을 때 내 자산이 다 날아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투자의 다양화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트코인만 이야기하고 나면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데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올립니다.